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했던 공놀이 게임 앱에 대한 기획과 설계 그리고 UI, UX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에 이어 앱 인벤터를 활용해서 공놀이 게임 앱을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공놀이 게임 앱은 과거의 갤러그 게임과 아주 유사한 밑부분에 이미지 바가 있고 공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막대기에 공이 부딪히게 되면 점수가 일시 카운팅 되는 그러한 그 공놀이 게임 앱입니다. 우리가 블록 코딩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이러한 그 앱을 실행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우리 그 게임 앱 그 부팅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이 스크린 화면입니다. 이러한 그 스크린 화면이 앱이 부팅이 되면서 우리 그 공도 우리 공의 크기에 대한 것도 선정해 줘야 되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맨 밑부분에 있는 그 막대, 이게 캔버스 내에 너비와 높이, 그러니까 좌측 우측과 상하 위 아래의 위치를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매번 그 전역 변수나 그 지역 변수를 보통 0으로 초기화하거나 아니면 뭐 1이나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공이나 공과 이 막대, 그 하이픈 같은 그런 그 막대기를 우리 그 공간에 캔버스라고 하는 공간에 초기화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공 컴포넌트에 대한 그 반지름도 몇 포인트가 되는지 그것도 선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좌표와 그 다음에 그 막대기의 좌표는 우리 전 시간에서 그 기획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X 좌표와 Y 좌표로 난수 발생을 시켜서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공의 X 좌표는 캔버스의 너비에서 반지름을 뺀 값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의 X 좌표는 캔버스 너비, 캔버스 너비를 하면 좌측에서 우측 그거의 반지름을 뺀 값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 맨 밑에 막대 스틱이 왼쪽 모서리가 X 좌표로 설정되므로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스마트폰을 전면을 보고 있으면서 스틱의 왼쪽이 당연히 왼쪽 모서리가 X 좌표로 설정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이 또 Y 좌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화면의 중간에 오게 하려면 캔버스 너비와 막대의 너비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뭐 말로 풀어서 그렇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의 Y 좌표를 0으로 하고 맨 위에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막대의 Y 좌표는 아래쪽 모서리에 약간 떨어진 상태여야 하므로 캔버스 높이의
90%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캔버스 내에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캔버스를 100% 공간으로 잡지 말고 이 스틱이 밑에 약 10% 정도 위치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 캔버스 공간에 100을 봤을 때 90% 정도로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당연히 공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모서리에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로 튕겨져 올라가야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공을 움직이는 함수 만들기입니다. 여기에는 함수와 조건문과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러한 그 컴포넌트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그 수학 공식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좀 유념하시면 이 함수와 또한 다양한 그 컴포넌트 활용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건문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프로그램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이 위에서 처음 출발할 때 이 함수 만들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공 출발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고요. 이러한 그 함수 만들기 공 출발을 드래그해서 드랍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공 컴포넌트에 가서 이 X라고 하는 그러한 그 블록 코딩과 Y라고 하는 블록 코딩을 배치해 놓고요. 또 마찬가지로 방향과 또 시간 간격 그리고 속도 이거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해서 실행을 해야만 이게 공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요. 공의 X값 그 다음에 Y값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캔버스에서 그 너비 요거를 이제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공의 그 반지름을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요거를 바로 그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 그 컴포넌트 블록에 가서 요거를 보면 그 마이너스 수학 공식 있는 그 블록 코딩이 있고요. 이 블록 코딩을 위치해 놓고 그 다음에 요 캔버스 너비 그리고 공과 반지름이라고 있는 그러한 그 블록 코딩을 배치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학 공식 공통 블록 수학 공식에 마이너스 수학 공식 마이너스를 위치해 놓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이 안에 또 넣고 그 다음에 캔버스와 너비를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Y 값은 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은 요게 하나의 그 난수 발생을 시키는 수학 공식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정수 우리 그 캔버스 사이즈 중에 200에서 340이라고 하는 그 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면 100에서 24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잘못되는 부분을 체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표준안을 제시를 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 표준안 외에 다른 숫자를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은 요 10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그렇게 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대략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저희가 뭐 이게 스탑워치를 갖다 놓으면서 직접 해보진 않지만
이러한 10mm 세컨드 그 정도니까 불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1초에 한 번 정도라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도 요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의 시간적인 감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걸 살짝 좀 늘려도 보고요. 0으로 하면 안 되니까 2, 4, 6, 8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설정해서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고 늦어지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200도에서 340도는 우리 캔버스의 좌측과 우측의 모서리 꼭지점 그 부분의 각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는 90도에서 270도, 좌측에서 우측은 0도에서 180도 이렇게 해서 난수를 생성해서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도다 그러면 공이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180도 하면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220도 그러면 이 밑에 여기만 이렇게 또 폭넓지 않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도에서 340도로 골고루 이렇게 캔버스에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블록에 200도에서 340도라고 지칭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근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임의의 정수 시작 200에서 340도까지 다양하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10ml초마다 2픽셀씩 속도는 2에서 제가 4, 6, 8, 10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0ml초마다 2픽셀씩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스탑워치나 이런 걸로 재기가 좀 살짝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한 1초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대략 그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이 출발할 때 위치를 지정해야 하므로 스크린 초기 상태에 코딩해서 공의 좌표를 복사해서 공 출발 함수에 삽입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우리가 블록 코딩 들어가기 전에 직접 프로그래밍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초 지식을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블록을 우리가 학습하기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공을 움직이는 함수 만들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맨 밑부분에 우리 공놀이 하는 게임 화면 맨 아랫단에 이제 시작 버튼과 또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이너 모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공이 튕기도록 하는 것들 모서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미지 스틱에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튕기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이거하고 유사한데요. 아랫부분에 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코딩하냐. 요거는 이제 시작 버튼에 컴포넌트에 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우리 블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함수 호출하기라 그래서 공 출발하는 그러한 함수를 부르고요. 또 이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겠죠. 모서리에 닿으면 공이 튕기도록 코딩하기. 요거는 이제 그 공 컴포넌트에 위치하게 되면 바로 요 블록 코딩이 있는데요. 이 블록 코딩을 뷰어창에 갖다 놓고 모서리에 닿았을 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공을 튕기게 해라 라고 하는 블록 코딩 언어만 갖다 놓게 되면 알아서 공이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튕기는 건 없지 않습니까? 위나 아니면 옆으로 좌측이든 우측으로 공이 자동적으로 튀기게 된다. 이러한 부분도 다 요 안에 이 블록 코딩 안에 명령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에 공이 닿게 되면 자동적으로 튕겨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모서리 여기에 확장자 있는 곳에 마우스가 갖다 대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또 블록 코딩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져오기라고 해서 이 모서리 부분에 갖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이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면 공을 튕겨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코딩 부분을 사전 학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맨 밑에 있는 그 스틱 이미지 이거를 이제 이동하기인데요. 당연히 이것도 공과 같이 시작 XY 그리고 이전 XY 그리고 현재의 XY를 좌표를 어차피 이 스틱은 좌측 우측만 있지 아래 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하면서 이러한 그 막대 좌표를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이 캔버스 말씀을 드렸죠. 높이의 90% 정도까지 그 선에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러한 그 공식은 우리 그 공통 블록에 수학 컴포넌트에 가면 수학 블록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로 공 쳐내기인데요. 막대라고 하는 건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그 스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충돌 이벤트 처리는 마찬가지로 막대에 공이 부딪혔을 때 그래서 공이 부딪혔을 때는 그 모서리에 -1로 해서 공을 튕겨라라. 요걸 실행하기 위한 그 블록 코딩 언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또 블록 코딩 하면서 다시 한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막대에 스틱에 공이 닿았을 때 공이 닿는 순간 바로 상단에 있는 점수에 카운팅이 돼야 되겠죠. 기획 설계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이 맨 밑에 있는 그 스틱 이미지에 충돌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수가 하나가 더 카운팅 되는 그러한 수학식이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이 이 막대에 충돌했을 때 실행을 해라. 공이 그 다른 물체가 아니고 공이 부딪혔을 때는 텍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점수를 지정하는데 이게 텍스트를 바로 이 플러스 1을 시켜서 이러한 그 텍스트를 점수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스틱에 부딪히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에
밑에 그냥 스틱에 부딪히지 않고 미처 맞추지 못하고 밑에 바닥에 튕겼을 경우 그러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튕겨서 이게 결국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우리 그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0에서 플러스로 이 스틱에 맞을 때는 플러스 1이 카운팅이 되고 이 스틱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카운팅이 돼서 게임을 잘 하지 못한 그러한 점수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 수학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 출발, 이거는 이제 바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이 아래쪽 모서리에 닿는 경우는 공 출발,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공이 출발하고 아래쪽 모서리에 닿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발해라, 공이 움직여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공 출발 함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이 부분과 또 이 아래 부분은 전부 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함수로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일반 언어에서 자바나 C에서는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음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러프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단 공 출발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서는 x라고 하는 변수에서 1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의 x좌표와 공의 y좌표 그리고 방향, 시간 간격, 속도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정의해 놓은 그러한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요 반지름, 공의 반지름을 정의해 주고 거기에 나누기 2를 해서 캔버스와 캔버스에 대한 그 너비 그리고 캔버스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캔버스 값은 이미 컴포넌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의 그 y 좌표는 0으로 두고 출발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250도에서 340도 이내에서 공이 다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바로 아시다시피 난수 발생시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의 시간 간격 10ms에서 2픽셀씩 움직여라 그러한 뜻인데 대략 한 1초에 한 번 정도 2초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공이 아래쪽 모서리에 닿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먼저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1이 곱하기 1이 돼서 공이 출발해 가지고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공이 바로 출발될 수 있도록 0이라고 하는 그 숫자 변수를 갖고 출발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함수 호출하기 여기에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시행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드린다. 곱하기 1이면 뭐 정수니까요. 그리고 공이 아래쪽 모서리에 닿는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마이너스 기존에 갖고 있는 점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한다. 여기에 이제 조건문을 추가해서
모서리가 마이너스 1 아래쪽에 부딪힐 경우에는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거기에 인자를 2로 지정한다. 그리고 모서리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공을 튕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또 코딩을 한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블록 코딩을 함으로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요것들은 여기에 그 모서리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기를 바로 여기에 실행할 수가 있고요. 요 함수 호출하기는 우리 함수 부분에 가게 되면 이러한 그 공 출발 함수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면 마이너스 1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공 출발 함수에 가서 다시 실행해라. 그 다음에 아니면 공을 튕기고 그 다음에 모서리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시작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공이 움직이고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공의 속도를 0으로 하게 되면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요거를 코딩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과 막대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캔버스 높이 아래 위에 90%만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서 직접 한번 그 블록 코딩에 가서 설명하면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블록 코딩이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 출발이라고 하는 함수 만드는 부분이 완성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실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모서리에 닿았을 때 마이너스 1을 카운팅을 하고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막대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깔려 있는 스틱, 그 스틱에 대한 그 위치가 왔다 갔다 좌표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 캔버스의 90% 위치에서만 이렇게 움직여라 그런 뜻이고요. 요건 이제 좌표로 이동하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 모드에서 그 부분을 막대로 우리가 표현을 해 줘야 되고요. 요건 이제 그 막대에 충돌했을 때, 공이 막대에 충돌했을 때는 당연히 공과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 1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닿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빼라,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 디자이너 모드와 그리고 기획 설계 당시에도 여러 번 봐왔던 것이고요. 이러한 그 과정에 우리 그 블록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공이 이 막대 왔다 갔다 하는 이 9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공놀이 게임 앱을 같이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코딩 모드와 블록 코딩 모드를 하면서
같이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